63살 김옥자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고 저 역시 몇 년 전 정년 퇴직을 했죠. 사실 제 또래 사람들 중엔 저처럼 재산 형편 괜찮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검소하게 살았고 저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었고 퇴직하면서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도 꽤 되었거든요. 그때 제 손에 있던 돈이 어림잡아 15억이 넘었어요. 상가주택 한 채는 지금도 살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라졌죠. 지금 통장엔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 돈도 병원비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서 감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김 선생님, 돈 많으시다더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말해봤자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근데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자식이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가진 질문은 단 하나예요. 이미 3억을 아들 빚 갚느라 썼는데 이제 또다시 아들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그 질문 앞에서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한 건 25이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그땐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던 선배였죠. 사람 좋고 성실하고 말수가 적어서 참 듬직했어요. 저도 공무원이었고 결혼 후엔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직했죠. 맞벌이였지만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았던 건 부모님 덕분이 컸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에게 많은 걸 물려주셨어요. 특히 저희 친정에서는 서울 외곽의 땅과 집을 상속해 주셨고 그게 나중에 큰 돈이 됐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 부부는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도 적었고 명품도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를 보고 부러워했어요. 남편 참 잘 만났다. 김 선생, 아이들 교육도 잘하고 부럽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저희에겐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3살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달랐어요. 큰아들은 체격이 아주 컸어요. 180이 훨씬 넘는 키에 어릴 때부터 덩치가 좋았죠. 반면 작은아들은 키도 작고 몸도 가늘고 어딘가 약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작은아들이 정말 탁월했어요.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큰아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을 때 작은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애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놀면서 자기 입으로 구구단을 줄줄 외는 거예요. 6살 때였어요. 형도 다 못 외웠던 구구단을 얘는 듣기만 하고 혼자 다 외운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항상 전교 1등.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했어요. 이런 아들은 꼭 서울대 보내야 해요. 반면 큰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딴짓이 많았고 시험 성적은 중간보다 아래인 적도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5,000원을 훔쳐왔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날
저는 큰아들을 불러 회초리로 무섭게 혼냈어요. 남의 돈에 손대는 거, 그거 내 인생 망치는 거야. 그렇게 심하게 혼을 내고 그날부터 며칠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 뒤로는 잠잠한 줄 알았는데 1년쯤 뒤 남편이 아껴 모아두던 돼지 저금통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동전이 싹 비워진 채였죠. 결국 큰애가 오락실에서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날도 혼냈죠.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얘는 왜 자꾸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 내가 너무 다그친 걸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빈 게 있었던 걸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정말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한 게, 작은 아들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이름을 알 법한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입학 통지서를 받던 날 남편이 막걸리를 한 병 사오더니 기분 좋게 웃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평생 잘 키웠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아들 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큰아들은 2년제 전문대를 나왔어요. 졸업도 일찍 했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엔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다녔어요. 월급도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받았고 자립하는 모습에 저도 흐뭇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 아이들 잘 키웠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쉬어가자. 남편과 둘이 그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20대 내내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매년 여자친구가 바뀌었죠. 한 번은 제가 얘야, 이번엔 또 누구니?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진짜 이번엔 진짜야. 결혼까지 생각해. 그 말을 몇 년 동안 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엔 그래, 젊을 땐 많이 사랑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어느 날은 큰 그림 하나를 집에 들고 왔어요.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림도 예뻤고 선물이라니 흐뭇했죠.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 여자친구한테 자기를 유명한 화가라고 소개했더라고요. 그림도 자기 작품인 척 했대요. 저는 그날 또 아이를 앉혀놓고 혼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 가겠니? 사람 마음을 그렇게 속여서 뭐가 남니? 하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 자기 직업을 학원 원장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할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자기 삶이 부끄러운 걸까? 그저 잘 살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균열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요. 결국 큰아들도 30을 넘기며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땐 인사도 잘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에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절날 오는데 처음엔 옷이 눈에 띄더라고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 다음엔 명품 신발,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매번 다른 명품 가방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큰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네 형편에 그런 거 자꾸 사주면 안 돼. 명품도 좋지만 돈은 모아야지. 그랬더니 평소 같으면 응, 엄마 하던 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도 못 해줄 정도로 한심해 보여?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 말에 너무 놀라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잔소리도 못했어요. 뭔가 말만 꺼내면 큰 소리를 내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어느 날 며느리가 혼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날이 서 있었죠. 어머니, 남편이 빚 있는 거 아셨어요? 뭐라고? 자기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빚이었어요. 명품 가방, 옷, 여행 다 카드 돌려막기였어요. 지금 갚아야 하는 돈이 5천이 넘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모르게 저 혼자 그 빚을 갚았습니다. 부모로서 뭔가를 잘못 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소리쳤죠.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너 진짜 내 자식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후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큰아들도 회사를 계속 다녔고 며느리도 조용히 지냈고 우리 부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이제는 정말 안정됐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서울 외곽의 집을 정리하고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상가주택을 하나 샀어요. 제가 잘 나가서 월세도 꾸준히 들어왔고 남편과 제가 퇴직하며 모아둔 3억 조금 넘는 현금도 있었어요. 그 돈은 말 그대로 우리의 노후 자금이었죠. 병원비, 여행, 혹시라도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한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3억 있어? 왜? 진짜 급하게 필요한데. 이거 못 갚으면 나 죽어.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잠시 뒤 아들과 며느리가 왔는데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사고 쳤어. 3억 내가 썼어. 그 돈 안 갚으면 우리 집 다 뺏기고 나 감옥 갈지도 몰라. 그럼 나 진짜 죽을 거야, 엄마. 그 말이 끝나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러면 나 진짜 죽을게. 잘 있어. 그 순간 내 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줄 알았어요. 정신을 놓은 채 저는 결국 3억을 다 내어줬습니다. 통장에 있던 현금, 우리 노후를 위한 마지막 돈 다 털어서 줬어요. 그 돈을 주고 난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혼자 담배만 피웠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 불도 안 켜고 누워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가끔 혼잣말을 해요. 우린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그래도 3억을 아무 조건 없이 준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둘이 벌면서 갚겠다며 차용증까지 또박또박 써갖고 왔죠. 사인까지 한 그 종이를 보면서 그래, 이 애들이 말은 없어도 마음은 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막상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진 순간 큰아들은 자기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막 화를 내더라고요.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참,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보긴 처음이었네요. 보다 못한 작은 아들이 명절날 큰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요, 그 자리에서 큰 체구의 큰아들이 자기보다 작은 동생을 욕하면서 밀치고 때렸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던 그 순간 정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일 이후로 큰아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점점 끊겼어요. 문자가 와도 이체 내역 알림만 딱 한 줄. 입금 10만 원.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한때는 화목하다고 믿었던 가족이 무너졌고 남들처럼 1년에 한 번은 꼭 가던 여행도 이젠 말 꺼내는 것조차 미안해져서 참게 되더라고요. 옷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평생 안 쓰던 가계부를 처음 꺼냈어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나 싶으면서도 그냥 먹고 자고 숨 쉬는 데만 겨우 돈이 나가요.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1,0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한 달 생활비일 뿐인데 이제는 그게 마치 내 인생 마지막 잔고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전화 한 통 없던 큰아들이 며칠 전엔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5억만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지난번 3억도 아직 못 갚은 애인데 이번엔 무려 5억이라니. 지금 우리 집 통장에 1,000만 원 남짓 있어. 현금도 없고 줄 돈도 없어. 말했더니 그럼 나 또 감옥 가야겠네. 그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냐고. 평생 갚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제가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놓아야 할지 이제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이 5억 정말 꼭 갚아줘야 할까요?